병원비가 3천만 원이든 5천만 원이든 내야 할 돈은 아무리 많아도 최대 200만 원까지란 사실 알고 계셨나요? 1세대 가입자도 4세대 가입자도 모두 최대 200만 원까지만 부담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실손의 집 면목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은 아무도 모르는 실손의 6가지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만 몰라서 손해보고 있는 실손의 비밀은 무엇인지 차근차근 파헤쳐보죠.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몰라서 낭비하고 있던 실손 보험료도 한번 찾아보시고 나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지 체크해보는 건 어떠신가요? 그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제로 손해본 의료비를 일정한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이 바로 실손 의료비 보험인데요.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해주는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의료비를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보험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최소한 실손만큼은 가입해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많이 가입했다고 많이 아는 건 아닙니다. 실손에는 잘 모르는 숨겨진 혜택들이 정말 많거든요. 먼저 첫 번째, 자기부담금 상한제입니다. 실손보험은 가입한 시기에 따라 자기부담률이 다른데요. 2009년 9월 이전까지는 자기부담률이 없었습니다. 즉 2천만 원을 쓰면 2천만 원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었던 거죠. 2009년 10월부터는 자기부담률이라는 게 생겼는데요. 이때부터는 의료비의 10%는 내가 부담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지출했다면 10%인 100만 원은 내 돈으로 내야 했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2017년 4월 이후부터는 3세대 실손이라고 해서 급여는 10%, 비급여는 20%를 내가 부담해야 했습니다. 만일 1,000만 원을 급여로 썼다면 100만 원을 내는 거고 비급여로 1,000만 원을 썼으면 200만 원을 부담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현재 가입이 가능한 4세대부터는 각각 10%씩 올라서 급여는 20%, 비급여는 30%를 부담해야 합니다. 1,000만 원 기준으로 200만 원, 300만 원을 사비로 지출해야 하는 거죠. 그래도 100만 원 정도까지는 주변에 손이라도 빌려서 어떻게든 마련해 볼 텐데 200, 300, 심지어 500만 원까지 부담금이 높아진다라고 하면 이건 또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하지만 다행히 병원비를 5천만 원 이내로만 지출했다면 200만 원 이상은 사비로 부담할 일이 없습니다. 실손보험의 첫 번째 혜택, 자기부담금 상한제 덕분인데요. 보험금 지급에 관한 약관을 보면 연간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은 제1항 한도 내로 보상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1세대부터 4세대까지 실손보험의 보장 한도는 연간 5천만 원 이내입니다. 따라서 병원비를 5천만 원 이하로만 지출했다면 세대를 막론하고 자기부담금은 200만 원까지란 이야기겠죠. 쉽게 설명드리면 2세대 가입자가 5천만 원으로 의료비를 지출했어요. 2세대의 자기부담률이 10%니까 5천만 원의 10%인 500만 원을 빼고 4,500만 원만 돌려받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실손보험에는 연간 자기부담금 상한이 2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본인이 200만 원만 부담하면 되고 나머지 4,800만 원은 보험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거죠. 물론 200만 원을 넘지 않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썼다 이럴 땐 그냥 100만 원의 10%인 10만 원을 부담하고 90만 원은 보험금으로 지급받겠죠. 몇 세대든 언제 가입했든 연간 의료비를 5천만 원 밑으로만 지출했다면 상한제 덕분에 200만 원까지만 내면 되는 겁니다. 단 급여 의료비에 한해서만 말이죠. 비급여 의료비의 경우 4세대에서만 조금 다르게 계산되는데요. 4세대에서만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서는 자기부담금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5천만 원 의료비를 비급여로만 지출했을 땐 자기부담률 30%로 계산된 금액을 그대로 지출해야 한다는 거죠. 다만 4세대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보장이 줄어든 만큼 보험료는 다른 세대 실손보험보단 저렴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장을 내어주고 보험료를 챙겼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세대 실손에선 비급여 의료비의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아쉬움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보험에 비해 의료비 부담을 대폭 완화시켜주는 보험인 건 틀림없는 거죠. 물론 이 자기부담금 상한제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셔도 괜찮아요. 어차피 병원비를 정산할 땐 실손 청구를 할 때 알아서 계산해 주거든요. 지금부터가 이제 진짜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턴 모르면 받을 수도 신청할 수도 없는 혜택들인데요. 두 번째, 실손의 숨겨진 혜택은 납입중지 기능입니다.
직장을 다니는 분들 중에 회사에서 가입시켜주는 단체 실손보험이라는 게 있는데요. 대부분은 법인이나 회사를 통해서만 안내해주다 보니 막상 가입 유무조차 모르는 근로자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인 실손을 갖고 계신 분들이 단체 실비까지 중복으로 가입된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22년 9월 말 기준으로 약 150만 명 정도가 중복 가입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요. 실손보험은 중복해서 가입했다고 2배, 3배로 보장받는 게 아닙니다. 비례형 보험이거든요. 1세대 실손 가입입니다. 의료비를 2천만 원을 지출했어요. 그런데 개인 실비 하나와 단체 실비 하나 총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개인에서 2천, 단체에서 2천, 총 4천만 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손해본 의료비에 대해서 보장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개인에서 1,000만 원, 단체에서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보상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실제 지출한 비용은 2천만 원이지 4천만 원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보험료는 2배를 내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렇게 개인과 단체 실비를 중복해서 갖고 계신 경우 예전에도 한쪽 실손의 납입을 중지하는 기능이 있긴 했습니다. 단 개인 실손에 한해서만 말이죠. 2023년 1월 1일부터 개인 실손뿐 아니라 단체 실손까지도 중지하는 기능이 생겼는데요. 단체 실손을 중지한 경우 이후 잔여 기간에 대한 보험료는 환급까지 가능합니다. 반대로 개인 실손을 중지시키려는 분도 있을 텐데요. 퇴직했을 경우 회사에서 가입한 단체 실비는 자동으로 해지되게 됩니다. 그럼 개인 실손을 재개해야 할 텐데 예전까지만 해도 중지 후 재개했을 때는 당시에 출시된 실손으로 강제 전환을 해야 했어요. 예를 들어 1세대 가입자가 중지시킨 뒤 현 시점에 재개했다면 훨씬 보장 좋은 1세대가 아닌 4세대 실손으로 갈아타야 했다는 뜻이죠. 정말 가입자에게 불리한 조항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1월부터는 중지했던 실손 그대로 재개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1세대로 중지했다면 1세대로, 2세대로 중지했다면 2세대로 가져갈 수 있다는 뜻이죠. 2013년도 이전에 가입한 실손보험은 재가입 주기라는 게 없어서 보험료를 납부할 여력만 되면 끝까지 가져가실 수 있는데요. 재가입 주기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새롭게 약관을 갱신해야 하는 걸 말합니다. 3세대 실손 기준 재가입 주기가 15년인데요. 2017년에 가입했다면 15년 뒤인 2032년에는 당시에 나온 실손으로 갈아타야 한다라는 의미이죠. 4세대 실손 2021년 가입자는 5년이 재가입 주기이기 때문에 내년에 재가입 예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가 올라가는 1, 2세대 가입자분들의 경우에는 남들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늙어서도 재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단 아무나 중지하고 재개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중지 신청 요건은 개인 실손을 1년 이상 유지하고 단체 실손에 중복 가입된 때에만 납입 중지가 가능하고요. 재개도 퇴직 후 1개월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이때 중지된 개인 실손을 재개할 때는 과거 병력 등을 심사하는 절차는 없다고 하니까요.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세 번째, 실손에 숨겨진 혜택은 계약 전환 제도인데요. 전환의 사전적 정의는 다른 방향이나 상태로 바뀌거나 바꿈이란 뜻입니다. 어디서 어디로 바꾼다는 걸까요? 바로 단체 실손을 개인 실손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 이 혜택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납입 중지 기능은 개인도 가지고 있고 단체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단체 실손 가입한 걸 알아서 개인 실손을 따로 가입하지 않은 분들이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모종의 이유로 회사를 퇴직하거나 했을 때는 단체 실손 가입이 해지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회사를 나오는 순간 의료비 리스크를 감당해 줄 실손이 아예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러한 퇴직 후 실손 공백 해소를 위해 단체 실손을 개인 실손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단 단체 실손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말이죠. 1개월이라는 시간을 놓치면 절대 안 되겠죠. 혹시 최근 회사를 퇴직했는데 개인 실손은 없고 단체 실손만 있었다 하시는 분은 더 집중해서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전환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암,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뇌출혈, 뇌졸중, 뇌경색, 고혈압, 당뇨, 간경화증, 에이즈, 10대 질병에 대한 치료 이력이 5년 내에는 없어야 한다고 합니다. 또 직전 단체 실손을 5년간 가입해 있어야 하고 보험금도 200만 원 이하로만 수령한 분이어야 하는데요. 이때 단체 실손 가입 기간 5년에 대해선
요즘같이 1년 주기로 퇴직하고 이직하는 현실을 고려해 단체 실손 미가입 기간이 1회당 1개월, 누적 3개월 이내일 때는 전환 요건을 충족한 걸로 봐주겠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 지사 파견이나 해외 출장 등으로 단체 실손 가입 기간이 단절된 상태 역시 증빙 서류만 있다면 인정해준다고 하네요. 그냥 개인 실비를 가입하면 되지 귀찮게 단체 실비를 개인으로 전환해야 하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이야 실손만으로 단독 가입이 가능했지만 예전만 해도 실손 가입을 위해 다른 종합보험을 함께 구성해야 했어요. 원치 않는 특약이라 해도 실손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라는 거죠. 특히 곧 은퇴를 앞둔 5060 세대인 분들 때 더 그런 경향이 조금 있었거든요. 원치 않은 지출을 하지 않고도 실손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단체를 개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이라면 마다할 이유는 없는 거죠. 정리하자면 단체 개인 둘 다 가지고 있으면 하나를 중지시킬 수 있고 단체만 가지고 있으면 퇴직 후 개인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실손의 숨겨진 혜택은 실손보험료 환급제도인데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유학이나 출장 등으로 해외에 장기간 체류한 분들만 해당됩니다. 1세대를 제외한 실손보험에서는 해외에 지출한 의료비 보장을 1원도 해주지 않는데요. 사실상 해외에 나가 있는 경우 실손은 가지고 있어봤자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는 상품이 되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칫 해지했다가 재가입이 힘들어지는 건 아닌가, 아니면 중지할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몰라서 먼 타지에서 실손보험료를 매달 부담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위해 금융감독원에서는 3개월 이상 장기 해외 체류자를 대상으로 납입 중지 및 환급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요. 여권 사본과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통해 인증만 받으면 해외 체류 후 귀국 시 나가 있는 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해외 의료비를 보장하지 않는 2009년 10월 이후 가입한 실손보험 가입자여야 하고요. 또 2016년 1월부터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한 분들만 환급 대상이니 이 점은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해외에 3개월 이상 나가는 일이 있을 경우 해외여행 보험을 가입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실손보험과 같은 회사라면 역시 실비보험 납입 중지도 시킬 수 있습니다. 당연히 2009년 10월 이후 가입한 실손에서는 해외 의료비 보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외여행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데요. 이때 주의할 점은 기본 계약은 상해 사망으로 하되 해외 치료를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손은 비례 보상인데요. 만약 국내 치료 보장을 선택한 경우 사실상 해외에서 지출한 의료비는 어떠한 보장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냥 보험료만 2번 낸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해외여행 보험인데 국내 치료만 보장해주면 이름만 해외여행인 보험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점을 잘 모르시다 보니 국내 치료보장 특약 가입률이 전체 해외여행 보험 가입자의 95.7%라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가입한 상태라는 거죠. 이 특약은 해외여행 보험엔 아무런 실효성도 없는 특약이니까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5번째, 실손에 숨겨진 혜택은 청구권 소멸시효 3년인데요. 간혹 병원을 갈 때마다 실손 청구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 새로 보험 가입을 계획하고 있거나 리모델링을 고민 중인 분들이라면 의료비 지출 때마다 청구하는 건 주의하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실손보험을 청구하게 되면 전체 보험사가 공유하는 전산 시스템에 그 기록이 남게 됩니다. 문제는 보험 가입 전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고지 의무인데요. 표준 보험사의 고지사항은 3개월 내에 병원에서 진단 확정 소견, 의심 소견, 입원, 수술, 투약 이력이 있는지를 보고 1년 내에 추가검사, 재검사 이력을 물어봅니다. 또 5년 내 입원, 수술,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또는 30일 이상 투약 이력을 확인하게 되죠. 이 3가지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일반 표준체 보험에 추가적으로 6년에서 10년 내 병력이 없기까지 하면 보다 저렴한 건강고지형으로 가입도 가능합니다. 반면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보험료가 비싼 유병자 보험을 가입해야 하거나 심한 경우 가입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죠. 고지사항이 해당되는 내용이라면 덜 억울할 텐데 문제는 무분별한 청구로 인해 고지할 필요가 없는데도 알려지는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서 허리 통증으로 4년 전 도수 치료를 6회 받은 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받고 있지 않은데요. 이 경우에는 3개월 내, 1년 내, 심지어 5년 내 고지사항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5년 내 치료 해당되지 않나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라는 문구를 주목해야 합니다. 계속하여 라는 건 연속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5년 동안 합쳐서 7번이라 해석하면 되는데요. 이 경우에도 6회 도수 치료라 해당되지 않죠. 그럼에도 이 과거 이력을 발목 잡아 상해 관련 담보를 가입하지 못한 분도 있어요. 만일 내가 당장 급전이 필요하거나 실손보험금을 청구받지 않으면 생활이 고달픈 게 아니라면 실손보험의 청구권 3년이라는 소멸시효를 잘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추가적인 보험 가입 계획이 없는 분은 해당 사항이 없겠죠. 또 고지사항에 해당되는 중대한 질병들 역시 그때그때 청구받으셔도 무관합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 계획을 앞두고 있는 1, 2, 3세대 가입자분들은 3년치를 모았다가 청구하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4세대는 왜 빼냐? 네, 4세대 실손가입자만큼은 예외입니다. 4세대 실손보험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거든요. 바로 비급여 차등제입니다. 비급여 차등제는 전년도에 타간 비급여 보험금이 얼마인지에 따라 다음 해의 보험료가 결정되는 제도인데요. 한 푼도 받지 않았다면 5%가 할인되고 100만 원 미만은 유지, 그 이상부터는 기준에 따라 최대 300%까지 할증이 붙습니다. 그 말은 100만 원 이상을 청구하게 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소리이기도 하죠. 실제로 어느 4세대 가입자분은 비급여 차등제에 대해 정확히 모르고 24년 보험금을 한꺼번에 청구했는데요. 수령액이 100만 원을 초과해서 25년부터는 2배 할증된 보험료를 내야 한다라고 통보받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보험료 차등제는 보험사고 발생일이 아닌 지급일을 기준으로 연간 수령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4세대 실손 가입자분들 중 비급여 의료비 보험금 청구를 계획 중이시라면 100만 원 미만으로 매년 끊어서 청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6번째 실손보험에 숨겨진 혜택은 교통사고로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을 받았어도 청구가 된다는 건데요.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한 보험에는 일반상해 의료비 특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교통사고가 나면 과실 비율에 따라 상대방의 자동차 보험사를 통해 의료비를 보장받는데요. 이로 인해 많은 분들이 교통사고로 인한 의료비는 실손해서 보장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 일반상해 의료비 특약은 자동차 보험에서의 보장과는 무관하게 치료비의 50%를 추가로 보장받는데요. 상대 과실 100%라 실제 손해본 의료비가 없어도 보장이 됩니다. 심지어 2003년 10월 이전 가입한 실손이라면 50%가 아니라 무려 100%를 중복 청구받을 수도 있어요. 교통사고로 치료비 1,000만 원을 지출했다면 2003년 10월 이전 실손에서는 1,000만 원을 더해 총 2,000만 원을 받는 거고 2009년 10월 이전은 500만 원을 더해 1,500만 원을 받는 셈인 거죠. 그럼 2009년 10월 이후 실손은 보상이 안 되냐? 그것도 아닙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과실 비율이라는 게 생기죠. 실손보험의 구조는 실제로 손해본, 즉 내가 지출한 비용이 있느냐를 봐야 합니다. 만약 내가 20%의 과실이 존재한다면 일단 상대방 자동차 보험사에서 전액 지불 보증으로 하고 내가 받을 합의금에서 과실 비율 20%를 제외하게 되는데요. 이때 제외하는 20%의 과실 비율이 곧 내가 지출한 손해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받으실 수가 있어요. 2016년 1월 이전 실손가입자는 40%, 21년 6월 이전은 80%, 21년 7월부터 현재까지 70%를 보장받습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의 치료비에 나의 과실이 20%라고 해볼게요. 그럼 200만 원은 내 손해가 돼서 실손 청구가 가능해지죠. 2016년 1월 이전은 200만 원에 40%인 8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고 21년 6월 이전은 160만 원, 현재는 140만 원까지 받게 됩니다. 정리하면 일반상해 의료비가 있는 경우 50%, 100%를 가입 시기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고요. 과실이 100%라고 해도 말이죠. 반면 일반상해 의료비가 없는 경우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40%에서 8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역시 청구 기간은 3년이니까요. 혹시 3년 내 교통사고를 당했던 분이 있으시다면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겠죠. 지금까지 실손보험에 숨겨진 6가지 혜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 외에도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보장 가능 항목 중엔 치과치료나 한방치료 등도 있습니다. 2009년 10월 이전 실손보험 가입자는 상해로 인한 사고로 치과치료를 받은 경우 임플란트까지 보장이 되고요. 아쉽게 질병에 의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반면 2009년 10월 이후 가입자는 질병 상해 무관하게 급여 의료비에 한해 보장받을 수 있는데요. 치료 목적 스케일링부터 치아 부러짐 사고, 사랑니, 발치, 충치, 보존치료, 아말감, 파노라마, 엑스레이, 신경치료까지 급여일 때 보장이 가능합니다.
또 한방병원, 한의원, 한방치료의 경우에도 2009년 10월 이전엔 급여든 비급여든 무관하게 입원 시 의료비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고요. 이때 MRI나 CT 검사비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반면 2009년 10월 이후 가입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한약, 부항, 뜸치료, 침치료가 급여에 해당되면 보장받을 수 있어요. 심지어 2019년 4월 이후부터는 추나요법도 급여에 적용되면서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생각보다 실손보험이 적용되는 영역은 정말 많고 또 우리가 잘 몰라서 놓치고 있던 혜택도 많은데요. 이미 알고 계신 혜택도 있을 테고 전혀 모르고 있던 내용도 있을 겁니다.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 영역을 포괄적으로 커버해주고 있기 때문에 종합보험은 없더라도 이 실손만큼은 꼭 가입하라고 들어본 적 있으실 텐데요. 단순히 보장이 좋은 점도 있지만 오늘 알려드린 내용처럼 숨겨진 혜택과 제도들도 실손이 필수 보험인 이유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혹시 내가 받지 못한 혜택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희 보험 종착지는 불필요한 보험료의 부담은 줄이고 최소한의 보험으로 최대한의 든든함을 느끼실 수 있도록 33개 보험회사의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분석해서 한 분 한 분 상황에 맞춘 합리적인 설계를 보장부터 청구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 궁금한 점이 있거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고 보험 관련 문의사항은 영상에 있는 번호로 언제든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